4형식과 5형식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주어로 해서 쓴 문장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했죠. 그럴 때 동사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형식에서 5가지 문장 형식에서 목적어가 있는 게 총 3가지죠. 3형식, 4형식, 5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일반적인 3형식의 형태를 봤다면 오늘은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4형식부터 한번 봅시다. 4형식은 어떻습니까? 4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사물, 이렇게 목적어가 2개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바로 사람인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경우와 그 다음에 사물인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경우, 2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 목적어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 목적어를 목적어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뒤에 목적어인 사물이 남습니다. 직접 목적어인. 그러면 이거 사물 목적어는 그냥 그 자리에 내려 적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능동태의 주어는 행위 주체자가 됩니다. 그래서 I의 목적격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행위 주체자는 항상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라서 일반인인 경우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맞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쓰는 이 수동태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동사의 특성상 사람을 주어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주어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동사의미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사람이 sold, sell의 과거죠. 사람이 팔려지거나, 그지? 사람이 written, 써지거나, 이런 동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동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사람을 주어로 할 수 없고 직접 목적어인 사물만 주어가 가능한 그런 동사들이지. 그래서 이런 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made나 sold나 written 이런 동사는 이렇게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쓸 수 없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사물을 한번 주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사물인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제? 그쵸? 바로 사람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인 사람 목적어는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목적어 나올 때는 여기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형사는 to를 쓰면 되는데 t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치사를 안 쓰는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치사 to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행위 주체자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전치사를 to만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에 이 동사에 따라서 여러분들 4형식을 3형식을 갖고 있다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동사가 made나 또 buy나 bought나 과거분사니까 그 다음에 cooked 이런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뭘 쓰겠습니까? 그렇지. for를 쓴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sked 해버리면 of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ask 때는 요구하다의 뜻이 아니고 묻다, 질문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4형식 수동태를 볼 수 있겠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형식이죠. 5형식은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5형식 같은 경우는 이 보호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 내지는 이렇게 현재 분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단 목적어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고 오형식의 주어가 바로 행위 주사인 뒤에서 뒤로 빠지면 되지. 자, 그런데 보어는 그냥 내려 적으시면 됩니다. 내려 적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사역동사인 경우 이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to 부정사가 됩니다. to 부정사가 되고 현재 분사의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 적는 거죠. 그런데 또 사역동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동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죠 지금. I was made 라고 했죠.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고요. 화면 보니까 이 make가 무슨 동사입니까? 아, 그렇구나. 사역동사죠. 자, 그럼 사역동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make, 그 다음에 have, let이죠. 일단 원칙적으로 let이나 have 가지고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make밖에 가능하지 않죠. 자, 그런데 make는 아까 금방 설명한 것처럼 목적어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이 나오지.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make는 be made가 되겠죠. 수동태니까. 자,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to 부정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be made to 이렇게 통째로 덩어리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have나 let은 어떻게 하느냐? 사역동사 have는 수동태를 쓰지 않고 대신에 be asked,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be asked to 이렇게 씁니다. 자, 또는 forced를 쓰기도 하죠. forced, 강요하다. 자, 그리고 let은 허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let은 be allowed to를 이용합니다. 의미가 같기 때문에 let은 쓰지 않고 be allowed to 이 구문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일단 1번은 어떻습니까? to clean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2번도 똑같은 겁니다. 2번도 지금 오형식인데 ask의 형태가 어떻게 쓰입니까? ask 목적어 to 부정사지. 자, 그러면 ask가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이거는 be asked 수동태 형태가 되고 to 부정사는 그냥 내려서 적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to stop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ld도 마찬가지죠. told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이하하도록 말하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to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4번도 to become이 되는 거죠. 구조는 지금 말한 ask와 똑같습니다. 이 ask 자리에 tell이나 expect가 들어갈 뿐이죠. 그리고 5번 중요합니다. 5번은 지금 say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입니까? 그렇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각동사는 se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의 동작을 동사 원형이나 내지는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거죠. 자, 현재 분사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이거는 be seen, 과거 분사의 형태를 취하고 수동 형태를 취하고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가 되면 현재 분사는 그냥 내려 적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to enter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보니까 call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지금 명사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지. 근데 두 명사가 같습니다. 왜? 목적어고 목적어 보호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나 사형식으로 봐서 이 목적격 보호인 re를 줘. 이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게 만약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2개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오형식은 비록 이건 명사지만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뭐만 주어가 됩니까? 그렇지. 힘의 주격인 he밖에 주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다 밑에 잠깐 적어두세요. 이렇게 목적격 보호인 re를 줘. 이거를 주어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거 여러분 조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h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야? cold지. 과거형이니까 어떻게 씁니까? 과거형이니까 was cold가 되겠죠. was cold 한 다음에 뭐가 남았어? 바로 이제 little죠. 목적격보에 little조가 남아있죠. 그냥 내려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번과 7번을 같이 좀 묶어서 보세요. 이 core하고 elect가 대표적으로 목적격보로 이렇게 뭡니까? 명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번도 그렇습니다. 목적어인 him밖에 주어가 될 수 없는 거지. 보인 president는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he was elected. elected가 뭐가 남아? by people. by people는 생략 가능하죠.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또 참고사항. 여기에 지금 presiden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신분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보통 직업이나 신분은 이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관사가 없지. 관사가 없는 이유는 보어로 쓰이는 특히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보어로 쓰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 보니까 이거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지각동사네. 그런데 이건 보니까 목적격보가 보어로 쓰기. 현재 분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해봅시다. 목적어인 them이 주어가 됐고요. 과거니까 was seen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남았어? swimming 남아있네. swimming 그냥 내려 적으면 됩니다. swimming in the river. The river by m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봅시다. 9번은 지금 사형식이네요. 사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죠. by라고 하는 동사는 이거는 간접 목적어인 이 사람 목적으로 주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질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팔려지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이 써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 목적어인 of밖에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of was bought. 그 다음 뭐가 나왔어? me죠, me. 그런데 자, 쌤이 그랬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즉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는 전치사를 쓴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to를 쓰고 to는 생략 가능한데 by와 같은 것은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for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 같은 건 아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형식 수동태네요.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 보니까 이것도 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네. 그 다음에 또 us랑 English 바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죠. 이 두 명사가 다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English를 주어로 해봅시다. 물론 간접 목적어도 주어가 되겠죠. 이 teach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English 그 다음에 동사는 과거형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쵸? was taught 이게 쓰면 안 되지. 완료죠. 완료니까 어떻게 해야 돼? has pp 사이에 빈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빈 집어넣었습니다. 빈 집어넣고 그 다음에 taught.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바로 us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전치사 to죠. to를 쓴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는. 근데 to는 생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or 3 months by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보니까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받았다네. 그죠? 받았다를 어떻게 receive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능동태가 되죠. 여기서 지금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뭘 활용을 했어? give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들 관용적으로 그냥 수동의 형태로 취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given 또 뭐가 있을까요? be told 그 다음에 be taught 이런 세 개 정도는 알아둡시다. 알아두시고 이거를 해석할 때 주어진다 하지 마시고요. 능동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give의 반대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give의 반대말이 받다니까 이것은 주어진다 하지 마시고 받다로 보시고요. 자, tell은 말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그렇지. 듣다로 해석하세요. 그 다음 이것은 가르쳐지다 하지 마시고 배우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이 세 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was given이 바로 받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she was given 뭘 받았어? 그렇죠. 프레젠트를 받았지.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By her boyfriend 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12번. 그들이 택시를 타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타는 걸 봤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금 주어가 됐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수동의 형태를 취하겠네요. 그러면 they were seen. 그 다음에 뭘까요? take 동사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사 원형이라면 to take를 해갖고 만약에 이게 taking이었다면 그냥 그대로 적는 거지. 그래서 to take나 taking a taxi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강요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make. 이건 사역동사네요.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뭐? 그렇지. I am. 이거 과거네요. 과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I was made to. 이렇게. I was made to. 그 다음에 wash the car by my father.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주어졌다. 받다로 합시다. 경찰이 받았다로. 그럼 그 정보가, 애선 정보니까 정보가 받다 하면 좀 그렇죠. 정보가 주어졌다. 그대로 갑시다. was given. 누구에게? to the polic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긴 편지가 나에게 보내졌다. 긴 편지가 보내졌다. was sent.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오늘은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를 봤습니다. 특히나 사형식은 지금 목적어와 주기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개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사물을 목적으로, 사물을 주어로 해서 쓸 수 없는 동사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 즉 간접 목적으로 주어로 할 수 없는 동사들, 그런 걸 봤었고, 또 사물이 주어가 돼서 쓸 경우는 남아있는 사람 명사 앞에 전치사를 써야 된다. 근데 이 동사에 따라 이사가 to만 되는 게 아니고 for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오형식 수동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형식 동사, 특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일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make는 가능하지만 had나 be let, be had 이런 수동태는 없다는 거, 그게 오늘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사형식과 오형식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주의해야 될 수동태, 즉 이어동사 내지는 by 이외에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